마트나 병원 혹은 은행과 같은 공공시설에 가보면 직원과 손님이 서로 실랑이나 말다툼을 벌이는 모습을 종종 발견합니다. TV에서는 보복운전이나 층간 소음으로 인한 분쟁으로 사람이 다치는 사례가 보도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분노 조절 장애의 예입니다. 누군가가 분노를 한다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고 싶어 하는 본능이 겉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노라는 감정은 우리가 사는 동안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 없습니다. 분노를 버리거나 잊으려는 것보다는 분노를 인정하고 조절하려는 태도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분노 조절 장애란 누구에게나 있는 분노라는 감정이 자신의 의지로는 조절할 수 없어 표출이 지나치게 과격하게 되어 대인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삶의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분노 조절 장애의 원인으로는 뇌 손상, 알코올 독성에 의한 뇌장애 또는 스트레스에 대한 통제력이 약해져 공격적 행동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후천적 환경적 분노 조절 장애 원인으로는 성장기 학대, 부부 문제, 이별, 생명의 위협 등 심한 정신적 외상을 겪은 사람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족 양상이 전반적으로 폭력적이고 분노를 잘 표출하면 이 또한 유력한 분노 조절 장애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분노 조절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에는 훈련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찾는 것이며 자신이 화난 것을 이야기하고 자신이 바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리적인 안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심리치료를 병행해야 하며 긍정적인 생각과 건강한 수면이 필요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상담 후 감정 조절을 위한 약물을 복용하기도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평소에 분노를 잘 조절하려면 자신에게 분노의 감정이 존재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분노의 감정에 대해서도 숨기거나 억압하지 말고 자신 있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으며 적절하게 분노의 감정을 털어놓을 때 의외로 사람들은 그러한 감정에 대해서 수용적입니다. 말로 하기 두렵다면 글로, 1대1이 두렵다면 가족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털어놓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거나 비난을 받더라도 자존감의 힘으로 잘 버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오해와 비난에 대해서도 분노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분노에 취약한 사람들은 자신의 자존감이 건강한지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자존감이 낮다고 느껴지면 자존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신을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존감의 유지에는 대인관계와 사회생활 속에서 받는 지지와 위로가 큰 도움이 됩니다. 분노 조절을 위해서는 사과하기와 용서 구하기를 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타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용서를 구할 경우에는 용서해주는 마음의 훈련도 필요합니다. 용서를 해주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괴롭습니다. 다만 용서 행위는 일회성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용서의 감정은 일정 시간이 지나야 해소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분노를 조절하고 싶다면 완벽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만약 완벽주의를 지향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경향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요구하지 않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주 분노하는 사람들은 분노 조절을 위해 수용과 타협의 기술을 익혀야 합니다. 분노 조절에 취약한 사람들은 대화와 소통도 원활할 수 없기 때문에 경청과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의 분노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분노도 자극하고 싶지 않다면 부드럽게 표현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분노를 잘 조절하는 사람들은 내공이 강하거나 마음속에 선한 것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의 심리는 비슷하지만 그것을 행위로 표현하는 것은 연습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분노 조절은 쉬운 과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과제도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 언젠가 분노 조절 장애가 서서히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